10분 안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종목을 선택하라. 성공한 종목만 매매 전략을 공개합니다. 뜨거운 10분 10미닛. 오늘 도전자 박창윤 와운의 파트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 시간이 늘 즐거운데 네. 특히 박 대표님이 나오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저 지난주에 까였다고 주위 지인한테 혼나가지고요.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신에 유튜브 풀 버전에서 이게 네. 조회수가 뭐 박 대표님이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또 그 감사합니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냥 스스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박창윤 대표 가져오신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대 DO. 와, 역시 뭐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네. 네, 뭐 이 두 종목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치과 쪽, 네. 그 스토리도 있지만 최근에 또 가격이 정말 뭐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도 또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10분 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사,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와 보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숫자, 즉 실적으로서 증명해낼 수 있는 이 두 기업을 가지고 나와 보았죠.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닮아 있는 듯 하지만 상당히 다른 기업입니다. 둘 다 임플란트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 주로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자체 영업사원을 통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라든지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1, 2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죠. 즉 자체 영업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해외 영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결은 틀려요.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 자체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물론 이제 해외 영업 이런 쪽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런 신흥국도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가 지금 거의 보급이 되지 않은 이런 의료 선진국 업체에 지금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업사이드 포텐셜 이런 부분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두 종목 간단하게 개략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어떻게 좀 다를까, 비즈니스가 그런 부분도 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계속해서 그러면 말씀을 주시죠.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숫자, 데이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챙겨보는 편인데요. 3월달 헬스케어 데이터 이걸 보다가 임플란트 쪽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즉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헬스케어 수출입 이런 데이터 자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 헬스케어 수출 중에서 가장 그로스가 높았던 게 임플란트였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플란트 쪽에서 3월 달에 4,887만 불 수출을 달성을 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4,887만 불 모르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1% 성장을 했고 예. 작년 3월 달이야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지만 2월 달 대비해서도 보면 무려 45%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즉 계단식으로 올라오는데 2분기도 좋았어요. 3분기는 거기에 45%를 더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 달, 3월 달 좋았고 이런 쪽이 1, 2, 3월 달에 다 들어가는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두 업체는 좋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각각의 강점이 있는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전에는 이런 쪽이었어요. 난 이거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믿겠어 이랬는데 제가 작년 한 8월경에 이쪽을 미팅을 하면서 그때 IR 담당자가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가기선우 회사로 변화하고 있으니 믿어달라. 즉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전에는 반품 충당금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가 항상 분기마다 나오니까 말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이게 만성 적자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말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실적 잘 나온다 손 치더라도 너희 이번에도 일회성 비용 나오겠지
이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계속 실망감을 줬던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이게 최근에는 확실하게 이제 숫자로서 변모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 단에서 보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확실히 이제는 가기선호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제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에서 제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5% 성장을 했다 이랬는데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각각 성장률을 보았더니 전월 대비해서 중국은 78%, 러시아는 49% 늘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에서 스트라우만에 이어서 1, 2등 하고 있는 업체고요. 러시아를 제2의 중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작년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업체인데 중국과 러시아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오스템 임플란트 수출이 그만큼 많았구나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 전인데 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뭐 수출 아주 뭐 주요 대상국이니까 그러려니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네, 나가 그렇죠. 있네요. 집중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전체 수출 데이터에 대략 보면 한 5분의 1 정도가 러시아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군요. 4,800만 불 중에서 900만 불 정도가 러시아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작년 8월경에 얘기했었을 때 러시아를 제2의 중국으로 키우겠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엄청 걸었거든요. 그에 따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디오 들어볼까요? 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 임플란트 기업으로서 실적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1시 30분 좀 넘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벌써 했더라고요. 원래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원래 시험 문제 풀고 빨리 빨리 나와요. 일어서서 빨리 네.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찍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있는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비하일 수도 네. 있지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적 시즌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자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발표하는 성향이 강한데 벌써 디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03억 기록을 하면서 지난 12월에 이어서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예. 2분기 연속에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달성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 그로스 측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좋지만 지금 현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로스 측면에서는 디오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포커스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임플란트 이쪽 시장을 새로 개척을 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의료인들의 이런 숙련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영업사원을 통해서 이쪽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하는 쪽이라면 디오 같은 경우는 이걸 매뉴얼화시킨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쪽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그 디지털 임플란트 하면 네. 이게 개념은 좀 알겠는데 그럼 일반 그냥 임플란트가 진짜 뭐 의사들이 네, 이렇게 그렇죠. 숙련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디지털 임플란트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숙련도가 좀 낮은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어떤 기계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자체를 뭐 CAD/CAM이라든지 3D 스캐너라든지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매뉴얼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라든지 아직 디지털 임플란트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교육시키려면 한 세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매뉴얼화 시켜서 이런 거 자체를 보급을 할 수가 있다면 침투율 자체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로봇 시술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로봇 개념이 좀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깎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치아라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보면 알지만 약간만 높고 낮더라도 자금만 하더라도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이제 디지털로 통해서 이런 치료를 최소화하고 관련 시간이라든지 출혈량 이런 부분 줄이면서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높인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연속에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확실히 실적 시즌에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냥 마수 열정 개념으로 네. 지난주에 제가 하미 반도체와 인텍 플러스를 가지고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점에서 임플란트 쪽에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디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았고 서로 간의 다른 점, 강점 말씀드려 보았으니까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K 뷰티
K 네. 뭐 메디컬, 뭐 K 성형 이런 것처럼 K 임플란트 네. 요 분야가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명은 이제 두 회사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 또 이 두 기업은 사실은 또 외국인들도 굉장히 또 보유 비중이 상당히 네. 있는 그런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것 같아요. 가격이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면 물론 이제 실적이 베이스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 가격대가 쭉 올라가면 이제 두 가지가 항상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비싸진 거 네. 아니냐라는 의견과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들의 어떤 실적 이 근거로 볼 때 이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재평가 받을 어떤 리레이팅 되다. 리레이팅 시점이다. 해서 더 갈 수 있다. 요 이제 두 가지가 보통 항상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역사적 신고가, 디오는 52주 신고가, 차트는 서 있고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평균 PER, 멀티플이라고 표현하는 PER 자체는 대략 22배 정도였어요. 근데 현 시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1천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순이익 EPS 5천 원 정도 감안했었을 때 5년 평균이 22배인데 현재 한 17배 그 정도 수준이니까 네. 분명히 5년 평균보다도 주가는 올라 있지만 그만큼 네. 실적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확실히 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 마켓시어 1등을 점유하고 있어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서 이거보다도 좀 더 밸류에이션이 싸고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업사이드 포텐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았었을 때 지금 10배 좀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충분히 리즈너블한 접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종목 뭐 계속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둘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말 그대로 K 임플란트 네.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외화를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선택을 바로 했습니다. 원래 그 포트폴리오에 같은 계란이 네. 비슷한 애들은 담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지요. 근데 저는 이 디오와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 종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둘 다 사는 걸로 둘 다 선택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모두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들어봅니다. 지난주에는 둘 다 까여가지고 주위에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둘 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뭐 두 종목 이제 표트 비중 편입하실 때 조절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제 손절가는 전저점 라인 때 위치하고 있는 86,000원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점 올려가면서 리레이팅 즉 재평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타겟 프라이스 컨센서스는 대략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9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격 감안했을 때 10만 원까지 높여 잡으면서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8만 6천 원 손절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두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부 좀 셀 온 뉴스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분명히 숫자를 보면서 손바꿈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4만 원 지지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중장기 바이앤홀드로서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7천 원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제한적으로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저희 이제 방송 마치고 선택되지 않은 종목 이제 매매 전략 확인하시려고 유튜브 이제 풀 버전 저희가 올려드리는 네. 거 이제 확인하시는데 오늘은 뭐 둘 다 선택했네 해서 안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 다시 한번 봐주시면 또 이제 세세한 설명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오늘 박 대표님도 장 마감하시고 오늘 뭐 설명도 좋았지만 여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상세한 설명 뭐 시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장 마감 이후에 3시 40분부터 이제 1분기에 실적 시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같은 이러한 숫자, 실적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테니까요.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